안녕하세요. 칼라뷰 채널의 하피디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문제든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대형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왠지 보험사 직원은 못 믿겠고 경찰도 나를 위해 애써줄 것 같지 않고, 자,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합의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의 해결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미추돌 접촉 사고에 대해서 한번 예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가장 흔한 유형의 접촉 사고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뒷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사고가 나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그럼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만에 하나 당신의 블랙박스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티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피해자인 경우에는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한껏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에 크게 당황한 나머지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괜찮습니까? 미안합니다 등의 사과 발언을 유도하셔도 좋고요. 만약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사과를 유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내리셔서 갑자기 충격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조심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했을 경우 가해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줍다가 그만,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만 등의 이런 사과 발언을 했을 경우 녹음을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아시는 사진 촬영이 있겠는데요. 사고 부위를 근접해서 촬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멀리서도 촬영, 그리고 앞바퀴의 형태, 뒷배경이 다 나오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동영상 촬영도 같이 해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가 나면 주위에 꼭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명함을 번거롭더라도 받아두시는 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증거 확보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증거 확보를 해두셨다고 하면 차를 갓길로 세우셔도 좋을 것입니다. 사고를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와 경찰 이렇게 왔을 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 이런 가벼운 접촉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고 처리 접수 번호라는 것을 주고 이걸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와도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거나 자기의 과실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과실을 100%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터인데요. 피해자의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자기의 몸을 잘 살피시고 엑스레이 등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사고 접수 번호라는 것을 받아서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이든 퇴원이든 말이죠. 이때의 치료 여부는 향후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몸이 아픈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바빠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향후 합의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꾸준히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하면 합의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합의금 속에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 그리고 휴업 손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다친 사람한테 합의금이 많이 나갈 텐데요. 이 많이 다친 여부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진단 주수 내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을 즈음 상대방 보험사 보상 직원으로부터 합의를 종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보상 직원의 경우에는 보험사 자회사인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손사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위할 리가 덜하겠죠. 빠른 합의금과 빠른 합의와 그리고 합의금을 덜 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의 실적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 직원들이 선심 써서 챙겨주는 듯한 발언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내 몸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때, 그런 판단이 드시면 그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합의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3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며칠 통원 치료 정도만 받았을 때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60에서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7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작은 사고지만 내 소중한 차가 망가지고 그리고 내 몸이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스 자국 하나 남지 않을 만큼 가벼운 접촉인데도 먼저 들어눕고 보고 마는, 그리고 터무니없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몫 챙겨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만 이렇게 좋게 해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런 문화를 좀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교통사고 대처법, 그 중에서도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한 대응 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보다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라뷰 채널의 하필이었습니다.